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당하거나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결국 맞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드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입니다. 20년간 인간관계 심리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된 못된 사람을 확실하게 걸러내는 7가지 황금 법칙을 공개합니다. 이 법칙들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단 5분 만에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좋은 사람들만 선별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여러 사람을 거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나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를 새롭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에서 신뢰성이 높은 편이라고 해요. 반면에 만약 그 사람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거나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향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누군가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의 비밀도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칭찬에는 발이 달려 있고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는 말이 있죠. 좋은 말은 천천히 퍼져나가지만 나쁜 말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는 가십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만 해치지만 가십은 최소 3사람을 함께 해치기 때문이죠.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 모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과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옛말에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본다라고 했죠.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회적 연결망 이론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취향, 가치관까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지켜보세요. 교묘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말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의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불편한 느낌이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미묘한 신호들, 예를 들어 표정이나 몸짓, 말투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직관적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관을 무시하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경계심을 풀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의 직관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오랜 진화를 통해 발달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종교나 정치와 같이 개인의 깊은 신념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진정한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같을 수 없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불안감이 높고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통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려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이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신념을 숨기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자신의 가치관을 계속 강요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대적 고통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성격, 과거 경험, 현재 상태에 따라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소한 비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의 심한 비판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정서적 충격이 될 수 있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정서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은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랍니다. 또한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해요. 자랑 중에서도 가장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의 삶이 충분히 풍요롭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과도한 자랑은 종종 내면의 불안정함과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시할 필요를 덜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대화는 대략 50대 50의 비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즉,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대화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에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축하해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해요. 이를 적극적 건설적 반응이라고 부른답니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향은 심리학에서 셰덴프로이데라고 불리는데 독일어로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번째는 남 탓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요. 모든 결과는 우리 선택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는 자신의 능력 덕분이고 나쁜 결과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기 봉사적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적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공은 내 능력 때문이고 실패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편향은 자존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면 자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누었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거나 남 탓을 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요.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실수 후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지만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프랭클린 P. 존슨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죠. 반면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영원히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문제가 심지어 상대방이 일으킨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반면 관계가 불안정한 커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패턴을 보인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항상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조언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해줄 용기 있는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6번째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자신의 실수에는 너그럽게 넘어가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끝까지 지적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사람들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성향을 이중 기준이라고 부르며 이는 종종 나르시시즘적 성격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결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중잣대입니다.
공자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이런 사람들은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고 자신의 약점은 감추려고 애쓰죠.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공정함을 느끼게 하고 신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다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주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화해를 시도할 때도 항상 상대방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상호 책임감이라고 말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중요하답니다. 또한 진정한 사과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 회복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사과를 자존심 상한다고 여기거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피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는 깊은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렵고 설령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위해 이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활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병적 자기애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향은 어린 시절 경험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매사에 이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죠.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의 지위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문학자 수전 손택은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남의 돈이나 물건은 쉽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것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배려심 많은 척하지만 작은 행동들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돈을 쓸 때는 좋은 걸로 사세요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쓸 때는 가장 저렴한 것을 고르거나 공동 물품을 마치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모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손실 회피 편향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이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자신의 손실은 과도하게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손실은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진정으로 주고받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 7가지 황금 법칙만 기억하셔도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질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빛날 수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행복이 줄어들 수 있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더 실용적인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인연과 지혜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